안녕하세요. 창한방병원 김창희 원장입니다. 창한방병원은 암중점한방병원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내원해 주시는데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암과 관련한 정보를 어디서 접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책을 권해드리면 정독하기를 어려워하셔서 제가 직접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취해야 할 50가지 필수 수칙이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은 폐암을 극복한 저자가 말기암에서 치유된 500명 이상의 완치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대원칙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치료 계획을 결정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당신의 삶의 방식을 고치십시오 라는 챕터의 수칙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것이 각 수칙의 제목입니다. 17. 건강하게 사십시오. 18. 전인적 건강이 당신의 목표입니다. 19. 당신의 건강을 위한 시간표를 짜십시오. 20. 담배는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21. 치료 중에는 최상의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22. 아직도 육류를 즐겨 드십니까? 23. 매일 순수한 물 8컵을 마시십시오. 24. 식사 습관을 바꾸십시오. 25. 당신만을 위한 영양 보충 계획을 세우십시오. 26. 회복 계획 속에 운동 시간을 넣으십시오. 27. 더 많은 수면을 취하십시오. 28. 지원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근래 들어 후성 유전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암 가족력을 지닌 분들이라면 솔깃한 정보가 있습니다. 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암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의 명예교수인 무라카미 가즈오 박사는 유전자의 영향은 3% 정도이고 나머지 97%는 마음을 비롯한 생활 습관이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창한방병원에서 매주 금요일 3시 30분부터 5시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직접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병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삶의 방식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표준 치료는 병원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건강한 습관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참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죠. 무엇이 건강한 습관인지, 마냥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건지, 올바른 식습관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 환자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책을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인적 건강. 참 좋은 말이야. 그런데 전인이 무슨 말이지? 전인권은 누구인지 알겠는데 사실 좀 어려운 단어죠. 전인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전인이라는 뜻은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방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로 전인적 건강이라는 건 WHO에서 말한 육체적 건강뿐만이 아닌 정신, 영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아우르는 건강을 뜻합니다. 저자는 전통적 건강관리와 비교하여 전인적 건강관리를 제시합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전인적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병원은 당신의 육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입니다. 환우분들 각자가 주체가 되어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마음과 영성, 사회적 관계까지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전통적인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통적인 건강관리에서는 환자는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증상들은 치료가 되지만 그 원인은 탐구되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일련의 기계적인 기능으로 봅니다. 그리고 통증과 질병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마음과 감정은 건강에서 두 번째 요소이고 첫 번째 요소가 아니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구별되게 되죠. 반면 전인적 건강관리에서는 환자는 독립심을 갖고 있고 이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고요. 전문 의료인은 치료를 돕는 동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병을 둘러싼 잠재적인 원인들을 탐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증상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몸을 고정된 것이 아닌 변화하는 조직으로 보고 치료 등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마음과 감정은 건강에서 주된 요소로 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며 항상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만의 건강시간표 만들기. 건강할 때는 건강을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죠. 저자는 시간표를 만들어 건강을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자는 본인의 시간표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시에는 기상, 그리고 7시에는 샤워 및 출근, 9시부터 직장 근무를 시작해서 4시 반에 퇴근을 하고요. 5시 반에 돌아와서 명상을 한번 하고 6시에 저녁 식사를 먹고 7시부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9시에는 독서와 명상을 하고 10시에는 취침을 하는 시간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통근하는 중에는 항상 건강을 위한 테이프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공부와 명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저자의 시간표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명상입니다. 아침, 점심 식사 시간, 퇴근 후, 잠자기 전 총 4번의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은 뒤죽박죽인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마음의 흐름은 기의 흐름을 만들고 기의 흐름은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는 하루 4번씩이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표를 짬으로써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꼭 필요한 시간대에 배치시킬 수가 있겠죠. 자신을 돌보는 일에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은 암 투병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양 문화가 발달한 한민족은 더욱더 먹는 것을 중요시하죠. 저자는 치료 중에는 최상의 영양 공급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체중을 유지할 것. 갑작스러운 단식을 하지 말고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섭취할 것. 치료와 회복에는 평상시보다 단백질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은 곡류와 콩류로 섭취할 것을 추천하고 익힌 채소와 샐러드 위에 잘게 썬 견과류를 얹어서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붉은 고기는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단에서 제외할 것을 권유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마다 그리고 완치자마다 각기 의견이 다릅니다. 저자는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할 것을 강조하지만 대사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칼로리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등 여러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음식의 질을 높일 것. 가공되지 않은 최상의 음식을 섭취할 것을 강조합니다. 신선한 과일, 신선한 야채, 그리고 정백하지 않은 곡물을 먹어야 하며 병에 들어있거나 통조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냉동으로 되어 있는 가공한 음식은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한 지방과 당분을 줄인 제품을 사용하고 지방과 설탕의 대용식품으로 만든 음식의 섭취도 줄여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저도 이 점은 동의하는 바이고 현대적인 연구 결과들도 이러한 식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순수한 물 8컵을 마실 것. 커피나 주스가 아닌 순수한 물 8컵을 마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암 환우는 대부분 탈수 상태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탈수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퍼부은들 우리 몸에 물이 충분치 않으면 약 효과를 100%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이전에 제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다섯 번째, 식사 습관을 바꿀 것. 식생활을 교정하는 것은 단순히 식단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먹느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정말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닌 감정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습니다.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충동적인 식생활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음식을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식사 습관을 추천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절대 음식을 먹지 말 것.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먹지 말 것. 천천히 즐기면서 먹을 것. 적절한 식생활을 일정 기간 실천했다면 본인에게 상을 주되 음식으로 상을 주지는 말 것. 음악회나 멋진 옷 등으로 당신 자신을 대접할 것. 감사의 기도를 올릴 것.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 꼭 필요한 영양을 채워줄 것이며 암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등의 자기 주문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6번째, 당신만을 위한 영양제 혹은 보조제를 섭취할 것.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되 병원의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충하는 의미임을 강조합니다. 영양제나 보조제에 관해서도 식단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도 본인의 영양제 플랜을 소개하면서 저자 본인의 방법일 뿐 남을 위한 추천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암환우에게는 면역력 증진 및 체력 유지를 위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암 완치자의 수기들을 보면 너무 기운이 없는데 산에 가야만 한다는 생각에 기어서라도 산에 올라갔다는 체험담을 가끔 접합니다. 그러나 너무 기력이 떨어져 있다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산행을 할 필요 없이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저자는 암 투병 중 운동의 일환으로 산책을 하고 싶었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 포기하고 간단한 팔 돌리기부터 했다고 합니다. 체력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 산책을 추가했는데 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10분, 그 다음에 20분 걷기로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본인에게 딱 맞는 건강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운동량을 찾아낸 것이죠. 이러한 균형점을 찾기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지나친 운동은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노동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해서 운동량을 서서히 올려야 합니다. 저자도 운동을 많이 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평상시보다 초과해서 운동을 하자 통증이 발생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운동을 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고 방법은 개인의 건강 균형점에 따라서 구성하세요. 암 생존자들은 휴식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암 환우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암 발병 이전과 같은 업무량을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결과는 명약관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암 환우분들이 피곤을 죽음의 신호라고 해석하지만 사실 피곤은 낫기 위해서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피곤하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더 많은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수면을 취하면 더 깊게 휴식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니시노 세이지 교수가 쓴 숙면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는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를 적절한 수면 시간으로 봅니다. 천성적으로 적게 자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를 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술, 항암 및 방사선 치료는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회복 과정에서 더 많은 수면 시간을 요구합니다. 낮잠도 좋습니다. 다만 밤잠에 영향을 미쳐 불면증이 오거나 올빼미족처럼 수면 패턴이 바뀐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수록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패턴을 권장드립니다. 지원단체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암 환우가 그렇게 하지 않는 환우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한 주에 2시간씩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여명이 2배나 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일 때 에너지의 공명이 일어나고 치유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저자는 병의 실체를 부정하지 않고 희망의 자세를 취하는 단체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지원단체가 갖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성장과 치유에 중점을 두기보다 동정 심파티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 명상,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부작용 관리법,
믿음과 태도, 가족과 사회의 관계, 공포를 다루는 법 등 건설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에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저희 창 한방병원에서도 주기적으로 환자 모임 및 교육, 명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치유 습관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치유에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암 환우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전인적 건강을 위해 시간표, 식생활, 운동, 수면, 지원단체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한 번에 다 바꾸긴 힘듭니다.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바꾸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